Q&A도 갖다 붙이기 나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잘못과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세금과 국내 거주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장님의 뜻을 그냥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냥 이임생 그 기술 총괄 이사가 칼자루 치고 칼춤 한번 춘 거죠 뭐. 네, 반갑습니다. 팩트 폭격기의 김한섭입니다. 어제 축구협회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라는 성명문으로 좀 게시를 했어요. 이미 좀 방송에서도 많이 나갔고 기사로도 많이 나갔지만 이 성명문 자체가 무슨 초등학교 일지 수준으로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 몇 월 며칠 뭐 전력강화위원 몇 명 참석하고 뭐 국내 뭐 감독으로 이변이 많았다, 뭐 임시감독 누구 했다, 그냥 어떤 결과론적인 거. 그 전력강화 회의를 하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나 축구 철학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아예 안 나고 그냥 초등학교 일지 형식으로 그 초등학교 일지 수준밖에 안 돼서 그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의 어떤 축구 지식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지금 요런 초등학교 일지 수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명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해명글을 내는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것 같고, 협회 대응이라는 게 참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 성명문에서 진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요 기사입니다. 예. 나는 한국이다. 확신졌던 제시마시 감독. KFA 설명은 거주 세금 문제로 포기. 진짜일까라는 기사 제목으로 이렇게 떴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제시마시 감독과의 협상 결렬 원인이 마시 감독의 포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어제 올라왔던 그 홈페이지에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관련 Q&A라는 제목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다루는 가운데 제시마시 감독의 그 제1순위 후보였죠. 이 감독과의 협상 결렬 원인이 거주 문제,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그쪽에서 협상 포기라는 결론으로 협회 쪽에 전달을 했다고 해요. 이게 왜 논란이 많냐면 박주호 선수는 이미 독일, 스위스 이런 쪽에서 활약을 옛날에 선수 시절을 했기 때문에 제시마시 감독과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박주호가 3월까지만 해도 마시가 나는 한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한국팀을 맡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고 위지가 있었다고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죠. 박주호는 제시마시 감독은 준비했던 후보 중에 가장 현실적인 후보였다. 마시 감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시마시와 많이 나눴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물어봤고 한국 선수들에 대해 전부터 관심이 컸다라고 해요. 예. 황희찬과의 인연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만의 장점과 단점, 성향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고, 또 무엇보다 한국 대표팀 그 KFA랑 협상을 하기 전에 이미 한국 팀에 대해서 분석을 이미 다 해와서 이미 다 프레젠테이션 했던 거는 이미 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인 감독이었고 한국에 대해서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 난 3분의 1 수준만 받겠다라고 이미 연봉까지도 낮춰놓고 나는 한국팀을 맡겠다는 의지가 피력했는데, 지금 어제 나왔던 대표팀 선임 과정의 Q&A,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왔던 그 Q&A에서 제시마시와의 그 협상 결렬은 거주 문제,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협상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연봉도 마시 쪽에서 어느 정도 3분의 1 수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정도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홍명보 감독도 외국인 수준의 감독과 연봉을 맞춘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협회가 그러면 연봉은 이미 어느 정도 맞춰놨으니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와 국내 거주 문제, 이거는 부수적인 조율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면 진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외국인 협상단이 누가 이렇게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상 능력 제로입니다. 정말로. 정말 본인들이 협상 능력이 없다는 걸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 세금 문제, 국내 거주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어요 라고 하면 본인들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무능력한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제일 큰 틀은 그 사람의 연봉. 예? 그러면 그 연봉이 맞췄으면 부수적인 내용은 그 차선책과 여러 가지 조율을 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제시만 씨 감독이 한국에 대해서 황희찬과 또 한국 선수들 아시안컵을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표했던 그런 감독이 돌연 세금 문제와 국내 거주 문제로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 또 KFA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Q&A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본인들의 어떤 잘못과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세금과 국내 거주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 감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외국인 감독들이 협상에서 결렬될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 자기들의 커리어와 자기들이 어떻게 됐든 선수건 지도자건 그 연봉이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봉 협상에 있어서 마시가 한국을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애를 했고 또 이렇게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이미 파악과 이런 것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미 그 연봉 또한 나는 3분의 1 수준으로 받겠다 요 정도로 하고 진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몽규 회장한테 누군가는 보고를 했겠죠. 근데 클리스마 위약금도 있고 천안 축구센터 비용도 있고 정몽규 회장 자기 돈으로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연봉을 낮추고 싶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에 정말 어느 정도 정말 원하는 감독이라고 하면 야, 요 정도 좀 더 협상을 해서 한번 더 줄여봐.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정도 줄여봐. 근데 무리한 연봉 협상이 제 마시와의 협상 결렬로까지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 요거는 협상 결렬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무튼 너무 찔리나요? 대한축구협회에 계신 분들? 제가 너무 정확히 찔렀나요? 네. 연봉 문제 맞죠? 네. 제가 볼 때는 협상 결렬하는 데 있어서 무리한 욕심, 무리한 협상이 이런 마시 감독과의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 예. 왜?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당연히 어느 외국인 감독이라도 협상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시가 한번 이렇게 던진 부분을 또 협회가 그래? 그럼 너랑 안 해. 뭐 다른 부수적인 절차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손 놔버리고 국내 쪽으로 몰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뻔합니다. 정말로. 예? 자, 박주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박주호 말이 다 맞았다. 축구협회 시인 내국인 추천 여론이 많았어. 외국인 감독 문제 있었다. 자, 이게 뭐냐면 2월 중순에 처음으로 첫 회의인 2월 21일 날 전력강화 회의 첫 회의에서 국내 지도자를 선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때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왜라고 하냐면 벤투 클린스만 때부터 대표팀 내부 문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선수단 내 화합과 기강 확립을 위해서 내국인 감독 선발 추천 여론이 다수 있었다는 게 지금 박주호 선수의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외국인 감독의 국내 거주 문제로 인해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한 선호 의견이 많았다라고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해외로 돌아다니고 그 감독의 특전된 내용이지 모든 외국인 감독을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벌써 전력 강화 첫 회의부터 국내 감독 선임으로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전부터 한국 감독을 선임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지난 5개월이 허무하다라면서 박주호 선수가 폭로를 했죠. 결국에 홍명보 감독으로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기사로 먼저 내보낸 거 아닙니까? 외국인 감독들은 또 면담을 했을 때 22페이지 자료와 경기 영상 16개를 준비했었고요. 또 어떤 감독은 16페이지의 PT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자기만의 축구 철학과 한국 축구에 융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축구 철학 같은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걸 이임생 기술이사가 면담을 하면서 국내 축구 철학과 국내 상주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모두 면담을 했대요.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을 만났을 때는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임생 이사가.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어떤 PT나 이런 거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하죠. 아무런 PT 자료나 한국 축구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홍명보 감독은 이미 국내 감독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 의혹이 지금 나오는 시점이 이런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으려면 본인의 어떤 철학과 이런 거를 PT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고, 그 전력강화위원회 안에 있었던 위원들, 열심히 했던 위원들에게도 그 사람들 존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임생 총괄이사가 그 전에 전력강화회의에서 계속 정보가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강화위원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홍명보 감독을 기사로 보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상식 밖의 행동이고, 대한축구협회가 행정 능력과 지금 일처리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정권을 다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력강화위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는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몽규 회장님하고만 보고하고 바로 그냥 홍명보 감독 선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야, 그 제시마시 감독과 그렇게 나는 한국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제시마시 감독을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을 그쪽에서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대요. 여러분들 납득하십니까? 야, 이거는 정말 협상단의 정말 무능력한 거를 그냥 공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무능력합니다라고 그냥. 아니면 아예 그냥 외국인 감독 뽑기 싫었던가. 아예 홍명보로 아예 그냥 가닥이 잡혔겠죠. 회장님 마음속에는 홍명보. 그거를 그냥 이임생 이사가 와가지고 그냥 처리해 준 것 뿐이에요. 자, 정희성 그 전에 분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전력강화 자기가 뽑은 열심히 한 전력강화 위원들 안에서 그 위원들의 자기 면목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사임한 것 같고, 이제 회장님의 뜻을 그냥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냥 이임생 그 기술총괄 이사가 칼자루 치고 칼춤 한번 춘 거죠, 뭐. 예. 자,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라는 성명문이 더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본인들의 행정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걸 그냥 공표한 내용밖에 안 되고, 그 성명문이 정말 초등학교 1기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거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번에 진짜 포괄적으로 문체부에서 심도 있게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독립적인 기관으로 감사 한 번 받지 않은 그 대한축구협회 그 썩어 빠진 그 고인물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저는 제대로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라 뼈를 깎을 만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이미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다양한 이천수, 다양한 젊은 축구인들이 용기 있게 말을 이미 꺼냈죠. 또 축구 원로라는 분은 또 거기에 맞서서 또 그 썩은 고인물들 목소리 낼 힘은 있어서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감사 들어오고 뭐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왜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설마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은데, 설마 혹시 전력강화 회의도 인원 참석이 안 돼가지고 뭐 줌이나 이런 걸로 참석도 안 돼가지고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전력강화 회의가 정말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인원수 적어놓고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한 걸까? 라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도 해봅니다. 축구협회가 신뢰가 이만큼 바닥에 떨어졌어요. 예. 믿지 않고, 신뢰도 바닥이고,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일반 조기 축구회보다 더 못 돌아가고 있으니 행정 능력이. 예. 아무튼 대한축구협회 기능을 상실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제시마 씨의 협상 결렬은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 때문이다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황당한 Q&A 답변. 네. 정말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날마다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정말 한심스럽고,
이 대응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 홍명보 감독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돌아오면 또 다양한 기사들이 나올 텐데 다양한 기사 내용을 가지고 김한섭의 팩트 폭격기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